자, 두 번째, 오늘 2주차 두 번째 치아의 종류와 명명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치아의 종류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유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유치와 영구치. 유치와 영구치가 있고요. 이 종류에 자, 사람은 생후에 몇 개월이 되면 6개월이 되면 유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는 걸, 잇몸을 뚫고 나오는 걸 우리가 맹출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게 시작돼서 유치가 20개가 완성되는 시간이 약 20에서 30개월이 되면 유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A번이라고 썼던 유중절치, B라고 썼던 유측절치, C라고 썼던 유견치, 첫 번째 유구치, 두 번째 유구치 해서 D번과 E번으로 아까 표시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유치예요. 자, 유치의 완성 시기가 몇 년일까요? 하면 20에서 30개월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되면 유치 20개가 다 나야지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영구치는 치아를 갈아서 맹출하는데 약 6세가 되면 유치가 탈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약 12세가 되면 거의 영구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하하게 중절치, 아까 1번이라고 표현했고요. 측절치, 두 번째 있는 측절치, 세 번째에 견치라고 하는데 견치는 우리가 창두치와 첨두치라고 불러요. 중절치는 문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제1소구치는 구치 전에 있다고 해서 전구치, 그리고 여기 첨두치, 창두치처럼 그 삐죽한 게 2개 있다고 해서 쌍두치라고 부르고 제2소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구치가 4번, 5번이 되고요. 여섯 번째 제1대구치부터 대구치를 6, 7, 8번 해서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라고 부르는데 요 제3대구치는 지혜의 치아라고 해서 한 17에서 20살에 걸쳐서 길게는 27세에 걸쳐서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지혜를 완성한다고 그래서 지혜의 치아, 그래서 지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랑니는 우리가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사랑니라고도 말하거든요. 왜? 이때 사랑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니가 날 때 많이 아픕니다. 사랑의 아픔만큼이나 아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포함하면 상, 하, 좌, 우 해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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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해서 총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니가 가끔 안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7번까지 있다면 여기가 다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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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까지 있다면 28개의 치아를 가져도 저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때 전치와 구처럼 소구치처럼 유치가 탈락하면서 하는 치아를 계승치아라고 하고 6, 7, 8번은 대구치에서 처음 또 맹칠되기 때문에 걔를 가생치라고 불러서 계승치는 20개고 가생치는 12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유치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름 중절치, 측절치, 유중절치, 유측절치, 유견치, 제1호치, 제2호치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치아가 교환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치되고 얘로 교환해요. 그죠? 얘가 발거되고 얘로 교환되고요. 얘로 발거돼서 얘로 교환되고 이렇게 빠지면서 서로 영구치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유치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가생치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교환이 일어나는 건 계승됐다. 그래서 계승치 또는 대생됐다고 해서 대생치라고 불러요. 자, 이
부분은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를 보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윗턱, 여기가 아래턱입니다. 윗턱과 아래턱. 그래서 나누면요. 여기 보시면 희한하게 오른쪽이라고 돼 있고 이게 왼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양을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어린아이가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병원에 내원했다면 이 아이들은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 콧대가 이렇게 있으며 눈동자가 있는 사람의 입술인 거예요. 이렇게 입술이 있는 거죠. 이 환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이 환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 한꺼번에 다 하겠지만 상악하악을 나누고 상악 좌우를 나눌 수 있어서 이걸 다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그림에 이거하고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좌우를 나누는 거는 이 기준선 요거는 해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정중 시상면 또는 정중 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선은 하고 딱딱딱 물 수 있잖아요. 그걸 음식물 씹을 때 딱딱딱 무는 그 선이라고 해서 교합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중선 또는 정중시상면의 좌우로 나누고 상악과 하악으로 나누는 건 교합선이다. 그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를 유절치, 유측절치, 유견치, 제1유구치, 제2유구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면 얘를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얘. 얘는 우리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상악이면서 그쵸? 상악이기도 하고 왼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악 좌측 아이고 미안합니다. 상악 좌측 좌측 중절치 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 치아들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물어볼 거거든요. 요 치아가 뭐게요? 요 치아가 뭐게요? 하고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치아를 마치 얘처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치아의 뿌리 상태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전치부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전치부라고 불러요. 이 전치부는 뿌리가 다 하나씩이에요. 그죠? 근데 어금니 제1유구치와 제2유구치는 뿌리가 3개고 하악의 뿌리는 2개예요. 그래서 앞니를 뽑았던 기억이나 어금니를 뽑았던 기억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옥수수 빠진 것처럼 이렇게만 빠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영구치가 이 밑에서 이 뿌리의 영양분을 먹고 올라와요. 그래서 뿌리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뺐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모양만 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치의 뿌리를 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숙제인데요. 아까 첫 번째 숙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였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유치를 알려드렸어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을 우측, 왼쪽을 좌측이라고 부르고 얘를 중절치,
그리고 얘를 측절치. 자, 얘도 중절치, 측절치, 절치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절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얘를 견치. 그리고 얘를 첫 번째 작은 어금니, 그래서 제1 소고치. 여기가 제2 소고치. 자, 그리고 여기가 제1 대구치. 여기가 두 번째 거 제2 대구치. 여기가 제3 대구치.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나요?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개만, 꼭 이거를 질문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측인지 좌측인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상악인지 아래쪽에 있는 하악인지를 알면 이걸 어느 부위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28개 또는 32개의 치아 중에서 한 부위가 원장님 4번 아파요 라고 말하면 4번이 얘도 4번, 얘도 4번, 얘도 4번, 얘도 4번이거든요. 4번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상악, 우측, 제1 소구치 이렇게 말해줘야 정확하게 4번 어디 부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위를 위에서 생각했던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들을 한번 3문제 정도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셨던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탈락치와 가생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치가 유중절치, 측절치 이렇게 나오고 얘로 중절치로, 얘로 측절치로, 얘가 견치로, 얘가 제1소구치로, 제2소구치로 바뀌어요. 이렇게 탈락되는 치아에 대생되는 치아 또를 얘를 계승치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요 치아를 잘 보셨다가 가생치는 유치 없이 영구치로 처음 나는 일생치성이다. 그래서 일생치성은 어느 거입니까? 얘와 얘가 일생치성. 두 번째 나타나는 거는 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약혼은 방금 제가 말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악인지 치열에 상악인지 하악인지, 그리고 좌측인지 우측인지, 그리고 치아를 먼저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중선과 교합선으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뒷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림을 나누도록 할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치아를 말할 때요. 치아를 말할 때 원장님 환자분이 4번이 아프시대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4번이 4개예요. 이렇게 4번이 4개로 보이시죠? 그럼 원장님이 어떤 4번인지 모르니까 이걸 말로 할 때 쓰는 방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팔머 시스템 이 아이는 차트를 할 때, 차트를 쓸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그 부위가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두 번째 있는 FDI 시스템은 원장님한테 말할 때만 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같은 14번을 표시하면 여기는 14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24번, 34번, 44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34번이요 이렇게 말하면 원장님이 34번을 알아서 처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할 때 굉장히 좋고요. 표기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 4분 구획법 이 십자가를 그리지 않아도 얘는 그냥 24번, 34번 이렇게만 표시해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DI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채팅할 때는 저 팔머 시스템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해요. 자, 국가시험에 이게 1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부위의 다른 느낌, 다른 이야기로 그 명명을 하기 때문인데요. 볼게요. 여기에서 이 번호는 우리가 표시로는 1번 상악이면서 우측의 제중절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이 부위를 FDI 시스템에서는 같은 부위이지만 11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딱 느끼셨겠지만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얘는 여기 있는 사랑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번호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호가 갑자기 여기서는 8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국가시험에서는 어떻게 내겠어요?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의 8번은 FDI 시스템의 몇 번일까요?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은 11번입니다. 자, 그럼 유니버셜 시스템의 8번은 팔머 시스템의 몇 번으로 표기될까요? 그러면 1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표시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자, 팔머 시스템은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나눠서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표시를 하고요. 대신에 유치를 표시할 때는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A번부터 E, A, A, A 이렇게 써요. 자, 이쪽에 내려와서 FDI 시스템으로 보면 똑같은 A번이 51, 61, 71, 81 이렇게 돌아와서 50대, 60대, 70대, 80대 번호로 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는 50번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데 A부터 T까지 와요. 그러니까 51번은 여기서 2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뒤로 넘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했던 게 이 보이시는 게 전부 다 문제입니다. 얘는 뭘까요? 이렇게. 이거 문제 맞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연구치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빨리 표시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시간 좀 걸리지만 다 써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러피안 넘버링 시스템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상악은 그냥 플러스로 표시하고 하악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1번 그러면 상악의 1번, 상악의 중절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유치를 할 때는 플러스 A 그러면 상악의 유중절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유중절치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알파벳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해서 알파벳을 이용할 때는 절치를 우리가 이거 의학용어에서 배워야 되니까 인사이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인사이저에서 I, 견치의 K9에서 C, 그 다음에 소구치에서 프리몰라 해서 P, 구치는 몰라 이렇게 말해서 M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 P, M. 근데 I가 두 개잖아요. I1 또는 I2. C는 하나거든요. 그냥 하나 쓰고 P1, P2 이렇게. M1, M2, M3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붙이다 보면 상악인지 하악인지 이걸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구분 구획법으로 P1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위에서 말했던 알파벳 시스템으로 보면 요 지금 뭐 인사이저, 캐나인, 소구치의 프리몰러, 구치의 몰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숫자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절치는 상악의 2개, 하악의 2개, 캐나인은 상악의 하나, 하악의 하나, 소구치는 상악의 2개, 하악의 2개, 그리고 대구치는 3개, 3개.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좌우로 2개씩 있어서 32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유치는 프리몰러가 없고 구치만 있으니까 프리몰러가 빠져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까지는 좀 겹치는 게 있기는 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겹치잖아요. 겹치는 거, 겹치지 않는 거 여기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카드를 아마 건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를 보시고 게임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보시고 좀 게임에 참가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공부, 학습 이런 게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계속 연결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치아의 명칭이 나오는데 치아의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칭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아까 표시했던 50, 60, 70, 80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자, 영구치도 마찬가지로 32개의 좌우로 나와져 있는데 편측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고 한 주 더 지나는 3주차부터는 조금 어려운 수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의 치관, 치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각각의 부위를 설명해서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울 건데 이 부분은 3주차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